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도. 이 문장은 겁을 주기 위한 자극적인 수사가 아니다. 오히려 요즘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표정, 장바구니를 채우는 손의 망설임, 기업 이체용 버튼을 조용히 내리는 순간, 그리고 현금 흐름이라는 단어가 일상대화 속으로 스며드는 속도를 압축한 문장에 가깝다. 누군가는 이 불안을 -2026년 경기 침체라는 익숙한 단어로 정리한다. 경기란 늘 오르내렸고 침체도 늘 있었으며 결국엔 회복해왔다는 기억이다. 반면 또 다른 누군가는 한 발 더 나아가 붕괴라는 단어를 꺼낸다. 붕괴라니 과장처럼 들린다. 하지만 이 단어가 사람들의 입에서 떠나지 않는 이유는 단순히 주가가 내려갈 것 같아서가 아니다. 숫자가 아니라 연결이 끊길 것 같은 느낌. 그 불길한 직감 때문이다. 이 논쟁을 워렌 버핏의 메시지로 읽어보자는 제안은 사실 버핏이 무슨 예언을 했는지 찾아보자는 뜻이 아니다. 그는 원래 그런 말을 즐기는 사람이 아니다. 버핏은 늘 내일의 시장을 맞히는 대신 내일의 시장이 어떻게 흔들리든 내가 선택권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움직여왔다. 그래서 버핏의 메시지는 발언이 아니라 행동으로 읽힌다. 사람들은 그의 인터뷰에서 자극적인 한 문장을 찾고 싶어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가 무엇을 샀고 무엇을 팔았고 무엇을 기다렸는지 다. 시장은 그 기다림을 보고 공포를 느끼기도 하고 기회를 느끼기도 한다. 지금 2026년을 둘러싼 불안이 특별한 이유는 침체의 신호가 낯설어서가 아니라 너무 익숙해서다. 금리, 신용, 소비 위축, 기업 투자 감소, 실업 확대. 침체의 전형적인 교과서가 다시 펼쳐지고 있는 듯 보인다. 문제는 교과서에 없는 페이지가 섞여 있다는 점이다. 공급망, 지정학, 에너지 비용, 디지털 금융의 속도, 그리고 레버리지의 형태가 이전보다 훨씬 복잡해졌다. 우리가 침체라고 부르며 지나가던 일들이 어떤 조건에서 연결의 단절로 바뀌는지, 그것이 2026년 논쟁의 핵심이다. 침체는 고통의 패턴이 비교적 일정하다. 돈의 가격이 올라가면 기업은 먼저 투자 계획을 늦춘다. 채용 공고가 줄고 계약직이 줄고 야근이 줄고 비용 절감이 늘어난다. 가게는 당장 살아야 하니 소비를 줄인다. 외식이 줄고 큰 지출을 미루고 할부, 가늘고 불안한 사람부터 연체를 시작한다. 이 과정은 느리지만 분명하다. 뉴스는 통계로 이를 확인하고 시장은 이를 가격으로 반영한다. 침체는 아프지만 시스템은 대개 돌아간다. 붕괴는 다르다. 붕괴는 하락의 크기가 아니라 전염의 속도, 다. 어느 한 영역의 문제가 다른 영역으로 빠르게 번지고 사람들이 숫자를 보기도 전에 체감으로 공포를 느끼는 상태. 가계의 연체가 늘고 기업의 매출이 줄고 은행이 대출 문턱을 높이고 그러면 또다시 가계와 기업이 더 숨이 막히는 악순환이 스스로 회전하는 순간이 온다. 그때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도.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이다. 지금 우리는 침체의 길목에 서 있는가? 아니면 연결이 끊기는 붕괴의 입구에 가까워지고 있는가? 질문에 답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거대한 예측이 아니라 작지만 결정적인 징후들이다. 그리고 그 징후는 종종 뉴욕 증권거래소의 전광판보다 동네의 현금 흐름에서 먼저 나타난다. 가계의 신호부터 보자. 침체가 시작될 때 사람들은 소비를 줄인다. 하지만 붕괴에 가까워질 때는 소비를 줄이는 수준을 넘어 결제를 미룬다로 넘어간다. 카드값이 늦어지는 것만이 아니다. 공과금, 보험료, 임대료 같은 필수 지출이 흔들리기 시작하면 게임이 달라진다. 이때부터는 기분이 아니라 구조가 무너진다. 사람들은 더 이상 아껴 쓰는 상태가 아니라 버티는 상태로 들어간다. 그리고 버티기의 언어는 늘 비슷하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그 문장이 한 달 더 반복될수록 시스템의 긴장도는 올라간다. 그래서 당신이 만들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독점 근거는 거창한 내부 문건이 아니다. 당신의 지역에서 당신의 시청자들이 사는 공간에서 현금 흐름의 체감이 실제로 어떻게 변했는지 묻는 것이다.
업자에게 요즘 가장 힘든 비용이 뭐냐 한 문장만 던져도 된다. 재료비냐, 임대료냐, 인건비냐, 이자냐 그 답을 20명만 모아도 인터넷에서 베껴온 어떤 통계보다 압도적인 현실감을 만든다. 여기에 익명성을 지켜주면서도 통 패턴을 뽑아낼 수 있다면 그것은 명백한 취재가 된다. 당신이 확보한 실제의 목소리는 그 자체로 독점이다. 기업의 신호도 비슷하다. 침체는 실적 발표에 먼저 오지 않는다. 기업의 분위기에 먼저 온다. 프로젝트가 조용히 연기되고 채용이 조용히 사라지고 교육 예산이 줄고 회식이 줄고 출장 승인이 느려진다. 이런 변화는 기업이 위기를 공식 선언하기 훨씬 전에 나타난다. 그리고 붕괴 쪽으로 기운 시장에서는 비용 절감이 현금 방어로 바뀐다. 거래처 결제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선결제를 요구하고 외상과 어음이 꺼려진다. 이때부터는 단순히 돈을 아끼는 것이 아니라 돈이 도는 길을 잠그는 것이다. 연결이 끊기기 시작하면 속도는 빨라진다. 물류와 재고는 그 연결이 어디서 막히는지 보여주는 흥미로운 창이다. 어떤 경우엔 물류가 늦어지고 어떤 경우엔 재고가 과잉으로 쌓인다. 둘 다 위험하다. 늦어지는 물류는 공급망 신용결제 조건의 문제일 수 있고 쌓이는 재고는 수요 붕괴와 현금 회수 실패의 신호일 수 있다. 시장은 숫자로만 이걸 확인하려 하지만 현장에서는 더 빠르게 감지한다. 창고 관리자나 운송기사에게 물어보면 지난달과 이번 달의 공기가 달라졌는지를 즉시 말해준다. 당신이 이 현상 감각을 기록해 두었다면 그것 역시 온라인에 없는 독점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워렌 버핏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하는가? 많은 사람이 버핏에게서 경고를 듣고 싶어한다. 하지만 버핏이 주는 건 경고보다 훨씬 실용적인 메시지다. 그는 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똑같은 질문을 반복한다. 지금 내가 가진 건 가격인가, 가치인가? 그리고 지금 내가 가진 건 돈인가, 선택권인가? 버핏이 현금을 중시하는 이유는 현금이 안전해서가 아니라 현금이 결정권을 주기 때문이다. 시장이 과열되면 누구나 용감해진다. 하지만 시장이 꺼질 때 용감해지는 사람은 미리 선택권을 지킨 사람뿐이다. 2026년 침체 vs 붕괴 논쟁을 정리하는 키워드는 결국 세 가지다. 가치, 선택권, 구조. 가치는 가격이 흔들릴 때 기준이 된다. 선택권은 흔들릴 때 움직일 수 있게 한다. 구조는 왜 흔들림이 단순한 조정으로 끝나는지 아니면 연결 단절로 전염되는지를 결정한다. 버핏을 예언자로 만들 필요가 없다. 버핏을 재온계로 삼아도 충분하다. 그의 방식은 미래를 맞추는 기술이 아니라 불확실성을 견디는 기술이니까. 이제 시청자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는 지점으로 내려가 보자. 침체인지 붕괴인지 뉴스 없이도 체크 가능한 신호들은 의외로 일상에 있다. 첫째는 연체의 질이다. 단순한 카드 연체가 아니라 생존 지출의 연체가 늘어나는지. 둘째는 기업의 언어 변화다. 비용 절감에서 현금 방어로 넘어가는지. 셋째는 시장 기능의 이상 신호다. 가격이 내려가는 게 아니라 거래가 얇아지고 스프레드가 벌어지고 사고 팔기가 어려워지는 기능 저하가 나타나는지. 붕괴는 하락폭이 아니라 기능 저하에서 먼저 티가 난다. 물론 반론은 있다. 너무 과장 아니냐. 역사는 늘 회복했다. 정책이 개입할 것이다. 기술과 생산성이 방어막이 된다. 이 반론들은 틀리지 않다. 오히려 중요한 균형추다. 그래서 결론은 무조건 붕괴도 아니고 절대 괜찮다도 아니다. 우리가 해야 할 건 단순한 예언 싸움이 아니라 내 선택권을 지키는 쪽으로 현실적인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 준비는 공포와 다르다. 공포는 멈추게 한다. 준비는 정리하게 한다. 내 현금 흐름을 점검하고 감당 가능한 위험을 수치로 적어보고 레버리지를 줄일지 여부를 감정이 아니라 구조로 판단하고 무언가가 흔들릴 때도 움직일 수 있도록 여지를 남긴다. 버핏식으로 말하자면 시장이 오를 때 부자가 되는 게 아니라 시장이 흔들릴 때도 살아남는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는다. 그리고 그 기회는 늘
누군가의 불안이 최고조일 때 가장 선명하게 나타난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닐 수도. 이 문장을 종말론으로 읽지 말자. 문장을 점검표로 읽자. 당신의 동네는 어떤가? 체감 소비는 줄었나? 결제는 미뤄졌나? 자영업자는 무엇을 가장 두려워하나? 기업은 채용을 줄였나? 아니면 결제 조건을 바꿨나? 물류와 재고의 흐름은 부드러운가? 아니면 어딘가 끊기기 시작했나? 2026년은 침체일 수도 있다. 그리고 붕괴가 아닐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한 조정이라는 말로 모든 불안을 덮어버리기엔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연결 속에 살고 있다. 연결이 촘촘한 시대의 위기는 소리 없이 스며들다가 갑자기 속도를 낸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건 공포의 예언이 아니라 연결이 끊기기 전에 선택권을 지키는 감각이다. 그리고 그 감각은 거대한 통계보다 당신의 취재 노트에서 먼저 시작된다.